오늘 사건은 전혀 풀린 것이 없는 사건으로 하루빨리 그녀가 발견되길 바라보는 심증만 있는 사건입니다. 1994년 8월 26일에 태어난 브루클린 파딩은 어머니 셀비 워커와 새아버지 랜들 워커, 그리고 두 명의 자매 타샤와 페이지와 함께 켄터키주에서 살았습니다. 브루클린은 활동적인 성격으로 어딘가에 항상 속해 있고는 했습니다. 좋은 일에 앞장서 행동하기를 좋아했고 활동적인 성격이다 보니 운동 역시 좋아했습니다. 유쾌한 사람이었죠. 2013년 6월 21일, 브루클린과 동생 페이지는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그녀는 통과하지만 페이지는 통과하지 못해 이 일로 가족들은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날 할아버지의 생일 파티에 참석했는데 이 파티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파티였다고 합니다. 파티가 끝나고 브루클린과 페이지 그리고 사촌 세 사람은 다른 파티에 참여를 합니다. 페이지는 그 파티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 페이지와 사촌은 돌아가기로 했지만 브루클린은 하룻밤을 친구네서 머물 예정이었기에 그곳에 남습니다. 이제 파티에서 일어날 시간이 됐지만 브루클린과 함께 하루를 보내기로 했던 친구가 돌연 어떤 남자의 집에 머물러 간다는 겁니다. 엄청 짜증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말다툼을 했고 브루클린은 두 명의 남성과 함께 집을 나서는데 그 중 한 명은 조시 헨슬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을 구경한 뒤 신나게 놀다 한 명이 집에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조시와 브루클린은 그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조시는 브루클린을 고속도로 421도로 바로 옆에 위치한 집으로 데려가는데 그곳은 압류 상태로 전기도 물도 사용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6월 22일 새벽 4시, 브루클린은 페이지에게 몇 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친구가 퇴근하고 태워주면 집에 늦게 들어갈 것 같아. 그 뒤로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메시지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계획을 세우던 그녀가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갑자기 페이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데리러 와줄 수 있냐고 부탁합니다. 페이지는 혼자 운전을 할 수 없었고 운전이 가능한 사촌은 술을 마셔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렇다고 엄마를 깨어자니 좀 그래서 일을 하고 있던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리고 몇 통의 메시지가 전 남자친구에게 도착하는데 빨리 와줄래? 제발 빨리. 나 무서워. 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오전 5시 30분. 브루클린으로부터 전 남자친구는 메시지 하나를 더 받습니다. 신경 쓰지 마, 난 괜찮아. 로켓스 카운티에서 열리는 파티에 갈 거야. 라는 메시지가 왔고 전 남친은 누구랑 가는데? 라고 메시지를 보내지만 답을 받지 못합니다. 22일 이날 브루클린은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켄터키 서머셋에서 열리는 자동차 쇼에 갈 예정이었지만 전화도 없었고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동생 페이지에게 연락을 했고 그렇게 브루클린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가족들은 딸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연락을 했고 찾아다니다 그녀가 전날 파티에서 두 명의 남성과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두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두 남자 중 한 명이 브루클린의 전 남자친구의 친구 혹은 친척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게 조씨였죠. 여동생은 조씨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브루클린과 같이 있긴 했지만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 대해 여전히 생각하는 모습이 불편해 집을 떠났으며 떠나기 전 모습은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었고 로켓스 카운티 파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와 잘 해보려 했지만 전 남자친구에게 미련이 남은 듯 보여 그녀를 홀로 두고 떠났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브루클린의 여동생들이 조씨와 통화한 지 20분 정도가 지나고 그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오는데 겁이 났다고 말하며 털어놓습니다. 아침 일찍 다시 간 그 집에 브루클린의 카우보이 부츠, 지갑, 옷 몇 벌, 그리고 소지품이 남아있었고 현관 소파에 불이 나 있었는데 아마도 그녀가 피운 담배로 현관에 불이 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가 오전 7시경이었고 현관 소파에 불이 난 것을 보고 소방서에 신고를 넣었다고 합니다. 브루클린이 사라지고 24시간이 지나 엄마는 그녀의 실종에 대해 신고를 합니다. 브루클린의 가족들은 그 압류당한 빈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물건들을 회수했고 그것을 확인한 가족들은 휴대전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소방관은 소파에 불이 난 것이 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브루클린과 같이 있었다는 조 씨도 인터뷰를 했으나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를 찾기 위해 수색대를 꾸렸고 근처의 땅 소유주들에게 도움을 받아 수색을 했으며 2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그녀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주기 위한 보상금을 위해 기금 마련 행사도 열립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브루클린의 수색은 2013년 7월 중단됩니다. 이 사건은 뚜렷한 무언가가 나오는 것 없이 미해결로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의심스러웠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됐죠. 경찰과 가족들은 누군가가 그녀를 데려간 것이다 라는 이론을 믿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 괜찮아. 나는 로켓을 카운티 파티에 갈 거야. 라는 문자도 브루클린이 아닌 그녀와 함께 있던 사람이 보낸 거라 추정하고 있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족들은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소지품도 없이 무작정 압류된 집을 떠날 것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집을 나갔을 리도 없다고 믿었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 씨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날 브루클린을 그 빈집에 혼자 두고 떠난 것이냐? 그럼 그는 그 이후에 어디 있었냐? 그의 전화 기록은 확인해 봤냐? 등등. 이 모든 부분이 뚜렷하게 무언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사건 전날 그 누구도 그녀가 로켓힐 카운티 파티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상하죠. 분명 친구들과 만나서 자동차 쇼에 가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갑자기 로켓힐 카운티 파티에? 또 새벽에 동생 페이지와 문자를 하며 자기 하루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도 로켓힐 카운티 파티 이야기는 없었죠. 그런데 이 파티에 대해 들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유일하게 조 씨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 씨와 같이 있다가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자 브루클린이 동생과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로 인해 무언가 일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흔적을 태우기 위해 그곳에 불을 냈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사건입니다. 뚜렷한 증거도 없고 세부사항이 없으니 의심만 드는 사건이죠.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조 씨가 가장 의심스럽지만 인터뷰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며 그와 관련되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 부분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는 사건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누구는 그녀와 함께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인물이죠. 사람들의 말처럼 그가 정말 범인일까요? 아니면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도 페이스북에 그녀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곳이 남아있으며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딘가에서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혹 그게 아니더라도 하루빨리 발견되어 가족들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는
심증만으로 범인이 누구인지 의심하고 있는 브루클린 파딩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